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일단 내일 엔캠 여러분들 공시가 나왔는데 거래 정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유는 당연히 11월 5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나온 날입니까? 앞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벌점 9점과 함께 거래 정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단기적인 악재로서는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엔캠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는 상황에서 단일 거래 정지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벌점이 10점을 넘어가고 15점을 넘어감으로써 결국에는 상단 적격서 심사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가 벌점이 8점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벌금을 얼마 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벌금 3,600만 원 내면 돼요. 그리고 거래 정지는 단 1일간 정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하루 동안 쉰다라고 해서 엔캠이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올라갈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포감을 조성해오는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일 엔캠 주가를 봤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나와 있다. 당황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루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절대 겁낼 필요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상승의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지금 4%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면은 올라가는 흐름이 뭐 크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상승의 출발이 되지 않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뭐 할 필요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일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엔캠이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유가 명확하다면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되든 말든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과 하락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력은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어떠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뒤에 나오게 될 상승에서 내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수익의 극대화를 준비하는 구간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구간에 내가 주가가 상승에 나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좀 짚어드렸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엔캠이 어때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 이유와 언제부터 올라가는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다루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엔캡은요, 지금 현재 뭐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불성시 공시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일을 발행한다. 모든 악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10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0이가 엔캠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엔캠이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1월달. 예. 이 당시에 엔캠은요, 12가 얼마 있었습니까? 275만 주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BW 물량 또한 114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전환우선주가 얼마 212만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탈 얼마입니까?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고, 이 물량을 많은 분들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엑시트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물량을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은요, 여기서 이거를 팔 수가 없었고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상승에서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 즉, 이 물량은 일부 매도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보다 아직 핵심 물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공시를 하나 같이 볼게요. 일단 설명드리기 좀 편하게 분기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원 공시에서
여기 분기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재무제표 7번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환된 거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 매종 물량 작년 말부터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CB BW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3월 31일 기준으로 미상환 즉 전환이 되지 않은 전환사채 발행 현황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자 CB가 11회차부터 13회차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고 자 이게 지금 현재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부터다 5월부터 7월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엔캠의 세력들이 만약에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고점이었겠죠. 자 이 당시에 거래량 또한 동반이 됐었기 때문에 자,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이라는 거는 275만 주입니다. 600만 주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고 단위 물량 중에서는 가장 큰 물량이에요. 3월 31일 기준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BW 신주이스커 부사채 114만 주와 제3자 배정 물량 요거 212만 주는 전환이 됐어요. 326만 주입니다. 이거는 전환이 돼서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자 4월 8일 날 CB 언제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자 5월부터 7월까지 산발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CB는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이 326만 주를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매도를 했다라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자 1조 3천억입니다. 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애초에 빌려준 단체가 빌려준 돈 자체가 수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얘네가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간다. 그 말은 이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줬다라는 거고 이 구간의 매물대가 얼마짜리다? 1조 3천억치의 매물대가 쌓여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뒤에 275만 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조 3천억을 가져가려면은 326만 주의 물량을 자 매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 당시에 이 4월에 엔캠의 전체 유통 주식은 1000만 주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구간에서 유통주식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매도로 쏟아진다라는 건데 자 주가 하락이 자 여기서 그쳤을까요? 아니죠. 올라온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전체 유통주식의 3분의 1입니다. 그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라면은 주가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내려왔던 구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꾸며냈지만 결국에는 매도하지 않고 핵심 물량을 가지고 있다. 얘네가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뒤에 나오게 되는 275만 주 이거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매도를 함으로써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를 가져가겠다. 그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 세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동향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죠. 자 고점을 달성했던 건 언제였습니까? 4월이 되자마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내려온 구간이 어디입니까?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력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리고 상황도 받쳐줬었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도가 가능했었던 자 그 4월의 전체적인 매도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표시를 좀 4월 1일부터 4월 마지막 날까지 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간 팔았죠. 외인 개인 샀습니다. 자 연기금이나 금투나 사모펀드나 전부 다 기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자 포함되지 않는 기간 전체 물량과 기타 법인 물량을 봐야 되는데 자 43만 주 정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세력들 일부 매도했을 수도 있겠죠. 저 43만 주라는 물량이 326만 주를 가지고 있는 자, 세력들의 매도 물량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량이 326만 주 있는데 43만 주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보고 엑시트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지 않았다. 확실해진다는 거고 팔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내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것까지 내가 챙겨서 수익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그 뒤에 큰 일을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정확하게 이 CB 제가 CB를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CB가 마지막으로 전환됐던 게 언제입니까? 바로 13회차
이번에 나오는 게 14회차고 이번에 발행하는 게 14회차라고 하고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전환된 거는 13회차입니다. 언제요? 7월이요. 그리고 7월 22일, 7월 말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박스권이 어디서 형성이 됐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엔캠의 12가 발행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뭘 했다? 박스를 형성을 했어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락만 만들어내다가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12를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다? 박스권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주가 하락이 멈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하락하는 데는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버행 이슈가 있다,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이 이어지다가 그 하락이 멈춘 구간이 뭐다? 정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12가 마지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박스권 형성을 했다. 뭡니까? 자, 이 구간을 이용해서요 개인들의 이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주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가지고 나가겠다. 여기서 이탈하는 개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에 적어집니다. 내가 가져갈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탈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시비가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비는 자 사모가 아닙니다. 예,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사모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단 말이에요. 예, 회사 자금 사정이 불안해졌다. 자, 지금 현재 지금 해외에 짓고 있는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자, 거기서 지금 전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당장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엔캠은 애초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주가 하락에 데미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가 빠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왔어요. 제가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저는 매수만 얘기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분명히 매도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렸고 그 관점은 결국에는 뭐다? 자 12가 7월 달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뭡니까? 2월이었고 4월이었는데 자 5개월 동안 상승 유지한다 3개월 동안 상승 유지한다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말이 안 되고 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개인들의 손바뀜 결국에는 주가가 빠졌을 때 개인들을 털어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규들에게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바뀜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갈 때 정확한 고점 예상할 수 없지만 자 분할 매도해야 되고 내려갈 때 뭐 해야 됩니까? 분할 매수하면서 다시 기대감으로서 상승하는 흐름을 자 수익으로 전환을 해보자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일일이 다 잡아드렸어요. 자, 7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엔캠 7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렸던 대응을 도와드렸던 영상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그날의 흐름 브리핑을 해드리고 타점이 나온 다음에는 타점까지도 잡아드리는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영상으로 타점 잡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실시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7월 22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자 세력들은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다. 오늘로써 뭐가 해소됐다? 오버행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바닥이 잡히는 순간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자 안 올라왔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흐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아냈더라도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얼마입니까? 50%가 넘었어요. 예,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자 들어갔을 때 날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날짜 언제입니까? 7월 20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서 매도 확실하게 안내를 해 드렸지만 혹시나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가면서 평단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좀 심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매수를 해가면서까지 자,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내가 사고 내가 팔 때 말씀드리겠다. 그거보다 확실한 여러분들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고 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21만 5,900원 자 30만원 언저리에서 시작했던 평단이 내려오면서 21만원까지 왜? 애초에 주가가 빠질 걸 알고 있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한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자 21만원이라는 평단을 7월 22일 기준으로 맞춰놨다라고 했다면은 자 그 뒤에 수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평균이 30만원 위에 있었는데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능뿐만이 아니라 자 올라가는 흐름 한 번만으로도 수익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더 할 수 있다? 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상승이 시작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이 기준점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하고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응이 바로 이런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모양이 좀 다르고 높이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뒤에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속속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엔캠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 좀 진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엔캠에 제가 얼마입니까? 93,000원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날짜는 언제입니까? 1월이에요. 예, 지금 10개월 동안 엔캠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상 매수 매도 반복하는 거 자 평균 단가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낮추면서 따라왔다는 거를 여러분들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 워낙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 수익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최대한 끝까지 도와드리려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내일 당장 거래 정지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겁이 나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큰 폭의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자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지으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중간에 매도를 해버려서 남아있는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한 타점 집어 드릴 겁니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응은 뭡니까? 자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간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고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한다? 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 이 매도가 투자에 대한 종료가 아니라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함이다. 지금 또 그런 식의 대응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어디서 매수를 하는데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예, 요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전 라이브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9월 3일 날도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대응을 좀 도와드리면서 좀 길게 찍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주가는 어디입니까? 21만원 예, 상승 나왔고 하락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자 N자형 파동을 그려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자꾸 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한 대응을 듣고 와서는 여기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10일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오늘 뭐예요? 예,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는 게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균 단가를 여기서 내 평단을 이미 21만 원에 맞춰놨어요. 7월 20일 여기쯤에 이쯤에서. 자 그렇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22만 원 넘는 구간이 몇 번 했었죠.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예, 검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21만 원 평단 맞춰놨다고 해서 그냥 수익을 일부 조금 보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올라갔을 때 뭡니까 나는 본전 이상의 수익을 일부 챙깁니다. 챙기고 주가 빠졌을 때 뭐예요? 늘어난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 그리고 올라갔을 때 또 못 올라간다는 판단이 되면 뭐 한다? 자 수익을 챙겨서 매도합니다. 그러면은 내 수익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상황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 이러한 대응 자 매수 타점 중요하죠. 매도 타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실시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오전에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혹시나 내가 오전에 영상을 못 본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93,000원 타점 자 이거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뭡니까 자 문자 대응이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왔던 거고 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가 이유와
방법 설명을 해드리면서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 도와드릴 거고, 수익 일부 보고 있다 또는 손실 폭이 살짝 적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N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다 잡아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라 말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올라가면서 파는 거예요. 분할 매도.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판단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의 판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죠. 바닥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이렇게 대응한다라면은 자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 수익이야 몇 퍼센트 1, 2% 정도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리스크 배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엔캠 같은 종목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이러한 관점이 포함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딴 거 하실 필요 없이 차트를 내가 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날에 확실한 타점이 났을 때 대응을 잡아갈 수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내일 거래 정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변동성이 거래 정지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개인들의 투심이 꺾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단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이야 제가 공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워낙 엔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뭐 문제 있으니까 거래 정지가 됐겠지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가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기존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가 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어제 엔캠 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한 2% 정도의 상승을 잡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 올라가고 오늘 하락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을 그나마 챙길 수 있을 때 챙기고 뭐하자? 다시 타점 잡으면 그만이다. 왜? 엔캠은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해 나가야 됩니다. 몇 번의 상승과 하락 나올지 몰라요. 몇 번의 매수 타점, 몇 번의 매도 타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확실한 상승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리면서 결국에 올라갔을 때는 뭐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목적 자체가 세력들의 엑시트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목적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매도해야 되고 그 시점까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남기셔라. 확실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 조금 시끄러울 것 같죠? 거래 정지가 왜 됐냐부터 시작을 해서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지정 예고가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흔들릴 사람도 있겠지만 흔들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래 정지가 나온다. 어때요? 그냥 뭐 거래 정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가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내 생각에서 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준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올라오면은 시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엔캡 남겨놓으시면은 당장 내일은 거래 정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